편하게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72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다른 병원에서 이제 환자 답답하고 숨차다고 해가지고 리퍼가 된 환자분이십니다. CT를 보시면 뭐 에어틱 밸브의 칼시피케이션이 쭉 보이는 이런 소견이고요. 그래서 네, 이렇습니다. 칼슘은 뭐 비교적 뭐 이분하게 있고, 에코를 보시면 뭐 12에 있습니다. Vmax 5.1이고, 그래서 72세니까 이제 수술을 하냐 타비를 하냐, 72세 여자고 STS 2.15 로우 리스크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유럽은 75세, 미국은 65에서 80세는 뭐 사바냐 타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72세 로우 리스크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요양급여 기준은 사실 뭐 기준은 안 되고요. 그래서 하트팀 디스커션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하시라 설명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설명하셨고, 근데 이게 미국에서 가져온 건데, LA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수술한 사람들 보면 뭐 수술하는 게 낫겠다, 수술이 더 뭐 드롭에 더 좋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환자가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절대로 수술 안 하겠다, 타피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 가져온 이유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빨리 회복해가지고 뭐 남편을 돌봐야 된다, 나는 무조건 수술을 원한다, 나는 100이 필요 없다, 80까지만 살면 된다, 뭐 두 번째 타비하면 되지, 뭐 LA니까 난 뭐 영화 찍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타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결국은 타비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타비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트팀 디스커션을 했고,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페이션 프레퍼런스라는 게 미국 가이드라인이랑 유럽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는 이런 게 상당히 좌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가 강력히 뭐 타비를 원하니까 타비를 하기로 했고요. 뭐 하트팀 디스커션 했고 서저리 만났고 이랬는데, 이제 프리타비 CT 메저먼트에서 뭐 애닐러스나 이런 큰 문제 없었고, 뭐 페리페랄도 큰 문제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코로너리 하이트가 12.2, 이쪽 우측은 15.2. 그래서 어떤 밸브를 선택을 하느냐라면서 다시 또 CT를 메저먼트를 다시 정밀하게 했는데, 이제 보시면 문제가 뭐 요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당시에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에큐 네오는 철수됐지만 지금 S3 네비터 프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내년에 아마 레질리아가 나올 거고, 지금 현재 비전이 나와 있고, 비타플로우 저희가 몇 케이스 했고, 에펙스로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네비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은 S3냐 프로냐 이런 선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또 문제가, 여기 보시면 리플렛이 20.5m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5인데 S3를 넣으면 이 프레임보다 더 넓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리프트 오버행이 이제 타비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좋은 제로처럼 거의 맞추면 리플렛 오버행을 막으면서 기가 막히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존 제로처럼 맞춰가지고 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뭐 에볼롯을 넣기로 했고요. 잠깐 이 시점에서 한번 네. 그 패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김재현 선생님 같으면 어떤 판막을 넣어? 어떤 판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니 프로텍션을 어떻게 할 거냐가 더 관건이어서, 코로니 프로텍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것을 근데 나이가 observe 젊잖아요. 네. 72세밖에 안 됐고, 이분이 완전히 노멀 코로나리 아테리. 그러면 왜 수술해야죠? 저희 질문.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사피엔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이제 그 코로나의 프로텍션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이 환자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뭐 제가 가능한 거라고 한다면 뭐 어차피 친미 테크닉 쓰면서 코로나 프로텍션 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사피엔일 수 있어서 사피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정규 선생님 혹시 이게 지금 아까 세피엔은 27이었던 거죠. 그러면 에볼루 29에 아마 해당하는 정도 사이즈로 생각하면 에볼루 29의 웨이스트가 23mm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감안하셔서 웨이스트보다는 밸브 레벨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건 영업 비밀이라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로스 레벨에서 29면 웨이스트 23이니까 24, 5 정도 아마 되겠죠. 근데 27mm부터 세피엔은 통짜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리플릿이 벽에 붙는 걸 아마 우려하셔서 아마 에볼루스로 가신 거는 논리적으로 말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 LCC 쪽에 리플릿 팁에 카슘이 많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베이스 쪽에 많은 거여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세피엔 그러니까 카슘이 꽤 있어서 레디얼 스트렝스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세피엔 하면서 레프트 사이드 프로텍션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는 같습니다. 뭐 이건 이제 뒤늦게 이런 건데요. 저희가 사실 뭐 이거 바실리카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실리카를 했으면 어차피 이 20.5가 찢어지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러면 바실리카를 어차피 할 거라면 볼링 익스팬더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사실 의견을 저도 여쭤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 탑비를 결정할 밸브를 선택할 때 사실 이분의 그 나이를 저는 제일 먼저 생각했거든요. 너무 72세 젊으신데 서저리는 안 하신다고 그러고 이제 탑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네질리아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은 저는 사피엔 네질리아를 선택해서 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울트라잖아요. 사피엔 울트라가 그 꼬맨 방식이 위가 굉장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그 커미셔 쪽에 꼬맬 때 좀 많이 그 아웃플로우를 이렇게 좁게 꼬매놔 가지고 이게 72세면은 분명히 10년도 안 가서 이제 활동이 많으니까 10년도 안 가서 아마 좀 다시 또 12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리가 괜찮고 코로나 하이트가 어느 정도 되니까 밸브 한다면 다시 에볼로 놓으면은 뭐 굳이 코로나에 없어서 리스크도 적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에볼루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레질리아가 23까지는 이 바깥쪽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그 이상 사이즈는 이전 현재 그 구조랑 같은 구조여가지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밸브의 캐시피케이션을 적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마 스몰 애널러스의 경우에 특히 EOA를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20, 23 그것만 이제 더 커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레질리아가 없어가지고 분명히 장기간을 봤을 때 에볼루시 날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하면서 리뷰해 보니 요거를 추가를 한 건데요. 사실 바실리카를 하면서 요거를 좀 찢은 다음에 존재처럼 맞추면 나중에 밸브 할 때 훨씬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바실리카를 했는데 리플렛이 정말 이분하게 잘 찢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 존재를 잘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후에 탑인 탑이 세션에 제가 발표가 있는데 이 환자를 그러면 다시 탑인 탑을 한다 생각하면 이제 또 이제 복잡해지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웠던 케이스 같고 사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D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냥 밸브 자체가 그냥 꽉 찹니다. 그냥 이거는 막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리프레시 오스춤 넘어가고 VTC도 작고 네로 VTC에서 그냥 바실리카가 필요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까지 바실리카까지 해서 이 사람 72세인데 해야 되냐 다시 수술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겠냐 디스커션 했는데 결국은 뭐 서저리를 계속 리프에서 결국은 탑의를 했고요. 그래서 33mm 센티넬 바실리카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아실 것 같고 사실 바실리카를 저희가 몇 번 발표를 했는데 이 바실리카 프로시저 자체에 대해서 오늘 이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뭐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구조심진학회에서 뭐 바실리카 고 발표가 있어서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밖에서 바실리카 하는 케이스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두 개씩 다 있어가지고
그냥 밖에서 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거에 뭐 사피엔 밸브 그냥 노멀 밸브니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되게 쉽게 시술이 되는데요. 실제 들어가서 시술을 해보면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펑처를 하고 라이브 케이스니까요. 뭐 펑처는 뭐 보여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요 전에 이제 장 교수님 발표하셨지만 센티넬이 거의 필수적이다. 이게 바실리카 하면 뭔가 날아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고, 이제 뭐 AL2로 이제 와이어링을 해서 어떻게 밸브 크로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으면 이제 LVOT에다가 구스넥 스네어를 넣어서 V18 와이어를 넣고, V18 와이어를 갖다가 서포트로 넣어서 사실은 그 V18 와이어를 갖다가 잘 유지를 하면 벌룬 바실리카나 유니콘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생각만큼 뭐 여기 넣는 거는 별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구스넥 스네어를 넣고 V18 와이어를 넣어놓은 다음에 이게 프레퍼레이션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갖다가 넘기는 건데요. 요 각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하고, 이 트레젝터리가 결국은 요 와이어 자체가 스티프하게 딱 직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각도를 맞춰가지고 한쪽은 LAO, 한쪽은 RAO.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금방 넘어갔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이 각도가 중요한데, 저희가 뭐 CTO 하다 보면 방향을 반대로 맞춰가지고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스네어로 잡아서 당겨서 올리면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력한 부위를 만들어서 그거 당기게 되는데, 이제 제 생각 저희가 이제 좀 해보니까 이게 프로시저 자체가 사실 뭐 CTO나 무슨 BTK 저희 페리페럴 하는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니고, 몇 가지만 딱 맞추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분 이내에 와이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다음인데, 이 바실리카에서 두 가지 뷰를 되게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뷰만 잘 잡아주면 시술 자체는 어렵지 않고, 그래서 딱 요 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LAD가 완전 화면에 우측에 나오게끔 엔조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LAD가 결국은 화면 뒤쪽이든 안쪽이든 그 두 가지 뷰만 정해서, 이쪽 뷰에서는 가운데, 이쪽 뷰에서는 요로, 이쪽 뷰에서는 이쪽 뷰에서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펑처가 되는 그 뷰만 잘 잡으면 사실 프로시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렛 라스레이션 하고 이제 스네어로 당겨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요 V18은 냅두고 요것만 당겨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아무리 전기를 줘도 이게 칼슘이 있는 데가 딱 걸려 있으면 이게 당기는데 상당한 힘이 들고,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냅두고 당기면 좋은데, 저희가 한 3케이스 성공했는데 이게 빠집니다. 고기가 이게 빠지니까 결국은 다시 그 다음엔 다시 와이어링을 했고, 네. 이때 T는 큰 역할은 안 하는지요? 그냥 플로우로 계획된 각도만 네. 보시나요? 뭐 큰 역할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카테터가 이렇게 뭐 찢어지고 AR 생기고 이런 건 볼 수 있는데요. 뭐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 이것도 뭐 미니멀스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코로토널 프로텍션 하고 다시 LV 와이어 크러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브가 뭐 크로스 아치를 넘어간 다음에 뭐 타비를 했습니다. 하신 뭐 요거는 큰 문제 없이 잘 됐고요. 아까 베이스에 칼슘이 많았는데 네. 그거는 뭐 어렵진 않았던 거예요. 칼슘 있으면 바실리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네. 무엇인지. 그게 와이어를 갖다 넘어가는데 밸브에 그 정확히 그 칼슘이 뚫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방향에 맞으면 골로 들어가는데 칼슘 옆으로 찢는 거니까, 사실 저희도 좀 더 경험이 있다면, 이제 아까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동영상이 느려지네요. 그 와이어가 넘어간 다음에 벌룬 바시리컬로 해서 와이어 넘어간 다음에 벌룬 바시리컬 찢은 다음에 그냥 당기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벌룬 바시리컬은 안 해봐서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와이어 넘어갔으니까 벌룬을 찢은 다음에 당기면 훨씬 더 안전하게 당기고 V18도 있는 상태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슘에 딱 나오다가 칼슘에 걸리면 칼슘 없는 쪽으로 또 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리니어하게 쫙 찢어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T를 사실은 이렇게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저 이번에 유로피시아 가서 그 케이스 하는 거 보니까 바실리카를 뭐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그쪽에 그 주변으로 열이 전달되면서 스롬보스가 막 확 생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T를 넣어서 뭔 일이 생기는지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프라시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바실리카 저는 사실 돼지에서만 해봤는데 이게 LV로 딱 안 들어가고 옆으로 셀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플로로스코피 상에서는 이게 LV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심장 밖으로 심지어 나가는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 근데 같아요. 아까 황배임 교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이게 와이어가 septum 쪽으로 막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야 이거 조금 휘어서 앵글 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어떻게 다행히 이렇게 카테터랑 어떻게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LV 안으로 쏙 들어왔는데 septum 쪽을 향할 때는 사실 조금 이렇게 싸한 느낌이 그다음에 있었. 애뉴러스 자체의 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서지컬 밸브 바실리카 할 때는 그게 막 19mm 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작은데 엑시스를 맞춰가 트레젝트를 맞추려니까 자꾸 밖으로 빠지는데 이 환자 같은 애뉴러스가 크기 때문에 요 각도만 맞추면 사실 전혀 들어가는데 사실 문제가 없었고요. 사실 네이티브가 애뉴러스가 크면 훨씬 더 시술 자체는 간단하고 쉬운 것 같습니다. 밸브 서지컬은 작은 거 넣었으니까 보통 페일러가 와서 거기다가는 또 그 프레임 자체가 있어서 그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간단하게 상대적으로 된 황병희 것 쌤 케이스 보니까 이전에 거기 외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간단한 실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스타토 가지고 밸브 레프레스를 펑처할 때 위치를 이렇게 베이잘 애누스 근처에서 찢는 게 이렇게 찢는 게 효과가 확실히 클 것 같고 만약에 레프레 팁 근처에서 찢으면은 찢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위치 자체를 아까 전에 보여주신 CT 앵글로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게 실제로 플로로스코피 보면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요 아까 말씀드린 요 CT의 두 가지 뷰를 갖다가 잡은 다음에 그거를 엔조 두 개를 잡고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요 위치에서 이 가장자리 쪽으로 찍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은 가운데로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뷰를 맞춰가자 하는 거라서 사실은 저희가 CT 할 때 보면 레퍼런스 잡고 딱 이렇게 가는 뷰 아니면 뭐 BTK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술할 때 보면 뷰를 잡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뷰만 딱 잡고 요 안에만 있으면 문제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018 아스테토예요? 014 아스테토예요? 018을 014 썼습니다. 그러니까 20g이면 014일 텐데. 네, 그래서 마이크로 카세타가 저게 마이크로 카테터가 필요해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큰 가이딩 카테터가 있고 두 번째는 다이고널 카테터 쓰고 거기 파인 크로스가 있고 그다음에 아스타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말초는 저게 말초로 간주되면은 아스타토나 거기에 맞는 마이크로 카세타 써야 보험이 되는데 이게 아니 이게 저는 보험이 이게 안 되는 컴비네이션. 반드시 파인 크로스 써야 됩니다. 이게 파인 크로스가 고무로 돼 있으니까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인 그 크로스. 에눌루스에서 이렇게 V자로 한 고기만 전기가 지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엉뚱한 곳에서 전기가 흐르면 거기 터질 거 아니에요. septum 타고 들어가지 않은 건 어떻게 확인하죠? septum을 타고 들어가지 않았던 건 어떻게 확인을 하죠, 오퍼레이터? 아 여기 아까 마이어 하는 거 보면은 그 파인 크로스 더하기 보면은 방향이- 팟캐스트 같은 건 안 되나요? 이게 보면 엔조를 찍어 놓으면 이게 LVOT랑 다 보이기 때문에요. 그거 레퍼런스 잡아놓고 옆에서 보시면 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저희가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는데 밖으로 빠져나간 케이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이어만 나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 카테터는 이걸 안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빼고 빠져나갔다는 건 어떻게 확인?
T로 확인하셨던가요? 아니 아닙니다. 여기서 엔조상에서 보면 여기 애뉴러스가 있고 이렇게 LVOT가 있으면 아예 바꿔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옆으로. 아까 아스타토를 찌를 때 그 이미지 좋던데요. 저 제일 처음 네. 와이어로 이렇게 할 때. 예, 여기서 보면은 septum 향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엔조가 있고 LVOT가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셉탈 플레인을 타고 들어가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여기서 동영상이 septal 쪽으로 이게 자꾸 septum을 뚫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기서 보면 바깥에 있잖아요. 이게 프리 모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제일 처음 찌를 때 그때 잡혔던 것 같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칼슘 그 자체를 뚫지는 않아서 되게 사실 부드럽게 들어갔고요. 가끔 이제 전에 케이스 보면 칼시파이드 밸브의 칼슘 부분을 뚫으면 사실 한 단계로 칼슘을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쭉 진행한 다음에 다시 또 나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칼슘 있는 옆 부위가 뚫린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아주 잘 들어갔고 그래서 들어가고 난 다음엔 각도랑 영상 보면 되고 이제 움직임 보면 아 이게 밖으로 나갔구나 아니면 안에 LVOT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텍타일 센세이션이 분명히 있어가지고요. 이게 와이어가 쉐이핑돼 있지 않아서 스네어로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네. 중앙으로 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스넥 스네어가 LVOT 자체에 꽉 차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그래야 그 옆으로 안 빠지고 들어가면 잡는 건데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뭔가 돌려가지고 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구스넥 스네어에 그 카테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안 되면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앵글을 맞춰가지고 잡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칙은 스네어 자체가 LVOT에 꽉 차 있어가지고 와이어가 들어가면 어차피 LVOT 안에 있으니까 잡기 되게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프로시저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숙련된 두 사람의 그 전 개인적인 해본 경험이 없는데 되게 커스팔 캐스케이션이 심하고 그러면 의도한 그림에 나오는 걸 바실리카 일러스트레이션 한 것처럼 코로니 퍼퓨전을 보장할 수 있겠나? 어떻게 이게 이게 지그재그로 찢어지잖아요. 그럼 발브를 놓으면 벌려져요. V 쉐입으로. T에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냥 리니하게 찢어졌는데 리니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밸브가 들어가니까 이제 익스펜션 되면서 커습이 스플리팅 되는 게 예, 스플리팅이 점점 간격이 벌어지면서 V 쉐입이 돼서 충분한 스페이스를 보장해 줍니다. 네, 바실리카 관련된 레지스트리 보면 아무리 바실리카 해도 한 10% 정도는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또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서 다 프람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지컬 ABR 그 밸브 인 밸브 할 때 바실리카 해도 프로텍션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은 100% 저기 왜냐면 너무 낮은 사람은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처럼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하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바실리카만 해줘도 이분은 안 왔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반드시 저걸 프로텍션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그게 제대로 됐다는 보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진행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뭐, 케이스는 되게 그래서 바실리카 하고 나서 너무 밸브 잘 들어가가지고요. 뭐 아무 문제 없이. 센티넬에는 네. 얼마나 걸렸던가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센티넬이 아주 작은 데부리가 있었고 옛날에 바실리카 처음 했던 거는 큰 칼슘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데부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첫 네이티브 바실리카 케이스가 성공 시술은 잘 됐는데 인파기 왜 크게 와가지고 그랬던 케이스겠죠. 아마 센티넬 없어지면은 바실리카 하는 게 더 제한점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센티넬 없어지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교수님 아시지만 저희가 사실 센티넬 전에도 스파이더 넣어가지고 양쪽 프로텍션 했기 때문에 그냥 해가지고 스파이더 넣으면 될 것 같고 네, 그때는 아마- 퓨머럴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 그냥 라디얼로 해가지고 프로텍션 하면 되지 않을까. 다만 그게 급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최소한 양쪽 캐로티드에 그 예, 말씀하신 스파이더 대로 넣어. 그러면 넣어야 너무나 많은 그런 걸 그 넣어. 페모랄 펑처를 해야 되는데. 시술이 센티넬보다 훨씬 귀찮기 때문에. 연장 스텐트 안 넣었네요. 스텐트는 안 넣었어요. 포스트로. 아예 안 네, 넣었어. 안 넣었어. 네. 스파이더가 해봤자 맥시멈 6mm일 텐데 네네. 언더 사이즈로 프로텍션 잘 어렵지 않아요? 그 6에 맞는데
가능하면 저 최대한 위, 비슷한 센티넬은 거, 밑에다가 비슷한 이제 거 캐로틴 넣어서 넣는데 저 위에까지 올려가지고 프로텍션을 양쪽 카로티드 예, 양쪽 일루미네이트 카로티드 이렇게 센티넬이 포 사이즈가 130이고 아마 스파이더가 110, 125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버터블러를 못 막는 점이 아마 좀 한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버테브라도 저희는 막진 않았는데 하려고 하면 라디알로 해가지고 이쪽 버테브라 넣어가지고 스파이더 그냥 대충 낑겨 넣으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스파이더 그게- 4개를 아니, 그때 그 센티넬 2개 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예, 반대편에서 넘어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이티브 케이스 인팍 생겼던 센티넬 넣었는데도 생겼던 케이스였고 레프트 버터블러 쪽으로 올라갔다고 이제 트레이토리는 그렇게 아마 의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센티넬 오른쪽으로 들어온 놈을 가지고 서브클라비언으로 넘어가서 필터를 넣고요. 서브클라비언으로 들어온 놈을 그 메인은 안 풀고 그 밑에 치만 풀어가지고 그 카로티드를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다 필터하시고 쓰시는 분도 가끔 봤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오, 네. 근데 아까 황병희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 CT에서 그러니까 LAO 크레니알, RAO 코달 뷰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LAO 크레니알에서는 그 레프트 코로나리 메인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카테터가 이제 그쪽을 향해야 되고 이제 RAO 코달 뷰에서는 가운데에 딱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뷰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 아까도 저기 코멘트 했는데 서지칼 그 밸브가 워낙 작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그때 그 카테터 조합을 찾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분은 이제 네이티브 밸브는 워낙 사이너스가 넓으니까 그 카테터 뭐 쌀하고 뭐 그 안에 아마 JR을 넣었던 것 같은데 제로 한 번에 됐던 걸로 봐서는 그게 메인 팩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은 요 가이딩 카테터랑 요 다이그노스틱 열심히 각도를 맞추고요. 한 사람은 뒤에서 와이어를 적당한 순간 마이크로 카테터 해가지고 이걸 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호흡만 맞으면 금방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 각도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뉴러스가 크니까 상당히 쉬웠고요. 애뉴러스가 작으면 거기 낑겨서 한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너리 하이트 자체는 12 정도면 아주 낮은 게 아니어서 칼슘이 리프레티브에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코로너리 프로텍션만 하고 할 수도 있었어. 같기도 하고. 네. 뭐 근데 되게 좋은 케이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쌤, 그 카드에서 보통 하던 것보다 굉장히 깊이 넣으시던데 일부러 이렇게 깊이 넣으신 거죠? 밸브는 밸브 얕게 넣는데요. 얇게 넣었어요? 좀 카드 치고는 좀 깊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마 요 앵글이 완전히 트랙을 안 맞아서 조금 깊고 예, 그래서 그렇고 이게 엄청 그 이게 이제 풀기 직전에는 거의 2mm인가 뭐 그 정도였었는데 이게 풀으면 이게 바뀌잖아요 계속. 근데 하여튼 이분은 RBB인데도 컴플리트 ABB하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됐던 여기 보면은 하단이 굉장히 저기 뭐야 샬로하게 보이잖아요. 이 피그테일은 좀 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 케이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두 번째 박하욱 교수님